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4번부터 가볍게 가볼게. 4번부터. 4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여기서 4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여기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가 1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1인데 요 지점까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야. 여기서 2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려가요. 2가 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봅시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1 플러스로 간다. 1 플러스로 간다라는 얘기는 어디만 본다? 1 근방만 본다. 근방이라는 얘기는 근처만 본다 라는 얘기야. 근데 플러스니까 1보다 살짝 큰 쪽을 본다는 얘기지. 살짝 큰 거니까 자, 지금 이 부분 안 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거야. 1 살짝 오른쪽을 보는 거니까 누구예요? fx예요. 그래서 얼마가 돼? 자, 1 살짝 오른쪽이야. 1 살짝 오른쪽이니까 여기를 보셔야 돼. 오케이? 여기에 해당하는 y값. y 좌표가 누구에 한없이 가까워져 있다? 2에 가까워져 있어. 라는 거랑 여기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요거는 생략한다는 얘기죠. 아, 플러스네. 아, 도라이구나.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답 일단 2.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리미트 x가 0마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위에 게 얼마? fx야. 자, 0마로 간다. 잘 들어봐. 0마로 가게 되면 0마니까 0 근방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함수를 보는데 0 근처를 보라 이 얘기야. 정의역이 0 근처가 될 때를 보라 이 얘기야. 그러면 0 근처를 보는데 0보다 이제 어떻게 되는데? 살짝 작은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 근처니까 저기를 보는 거고 그때 fx는 뭐다? fx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다. 4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4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된다? 이해 안 되는 거 알죠? 누가 되는데? 4 되는 거 알겠어요? 정확하게 누가 된다? 상수 함수니까 여기서는 계속 4라는 값을 정확하게 가진다고. 왜 4야? 0마로 가게 되면 얘 얼마죠?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이건 무슨 함수지?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가 왜 중요한데요? 증가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뒤에 끄트머리에 붙어 있었던 이 마이너스가 0마면 여기에 0을 딱 집어넣으면 마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마1마로 가는 거야. 실제로는. 이까지 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값이 마1마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뭐다? 이게 전체적으로 4분의 마1마에서 끝에 할 때는 이건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마1분의 4가 되니까 마4가 되겠지. 오케이? 마4가 되면서 이게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니까 이게 빠지면은 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는데 답은 없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 플러스로 바꾸면은 마이가 되겠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바꾸고 얼마로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2로 해주면 되겠네. 넘어갑시다. 자, 8번 볼게요. 8번.
28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느냐면 니들이 이제 요즘의 추세를 조금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3 돼가지고 지금 치는 수능 같은 경우에 체계가 아예 바뀌었어. 니들이 지금 고2 때 치는 시험은 고1 때 치는 시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27 플러스 3 형태라고 얘기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세 문제만 제대로 풀면 1등급 나온다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 문제가 킬러잖아. 21번, 29번, 30번. 아니? 늘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거 건드느냐 못 건드느냐 그 싸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1등급 컷 자체가 세 문제를 다 틀리는 학생들이 많으면 1등급 컷이 88이 나올 거고 아니면 뭐 92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체계에서 아예 싹 바뀝니다. 아예 싹 바뀐다고. 니들이 고3이 되면 싹 바뀌는 거야. 지금은 예전에 이게 통합되기 전 상황이 가나형이 있었어. 가형, 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형, 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때는 객관식이 몇 문제인데 21문제였어. 오케이? 객관식 21문제에다가 21번이 끝에 킬러였어. 주관식 자체가 그러면 30에서 21 빼면 되니까 9문제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체계가 아니라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통합 수원수투 통틀어서 수원수투 통틀어 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부터 22번까지 나와 있어. 오케이? 23번에서부터 30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뭐 뒤에 있는 게 선택형이 되겠지. 선택형이 되는데 봐봐. 니들이 지금 1등급, 2등급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3등급 맞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고1, 고2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이런 체계로 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예 바뀌는 거야. 틀 자체가 바뀌는 거야. 이게 15번까지가 객관식이거든. 15번까지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2번까지가 주관식이란 말이야. 16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킬러가 몇 문제밖에 없는. 내 결론부터 얘기할게. 시간 계속하니까. 세 문제밖에 없잖아. 지금은 킬러, 중킬러가 한 세 문제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3 때 되면은 준킬러 이상급이 11문제가 나와요. 11문제가 나와요. 11문제가 나온다고.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현실을. 지금 니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한 18번, 17번까지는 무난하게 풀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현 수능 체계에서는 4번밖에 안 쳤지. 아니지 6번 쳤구나. 왜냐하면 수능 모의고사, 수능 포함해가지고 모의고사가 작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돼 있니? 6, 9, 11이거든.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6, 9, 11이잖아요. 그럼 난이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됐어. 이만큼 6번 쳤으니까. 정리가 되었는데 한 객관식에서 11, 12, 13, 14, 15 주관식에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 21, 22 그 다음 끝에 있는 요 제일 마지막에 미적분이나 이런 거 선택하게 되면 28, 29, 30이야. 13문제가 4점이거든요. 4점짜리가 13문제 나오는데 그들 중에 11문제가 거의 준킬러 이상급이야. 그러니까 준킬러 이상, 예전에는 이런 전략이 통했다니까. 예전에는 킬러 빼고 다 맞추자. 그럼 무조건 2등급 이상이니까. 근데 지금은 안 통한다 이 얘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데? 킬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킬러까지 생각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데 밑바탕이 잘 깔려져 있어야 돼. 내신 준비를 할 때. 내신 준비를 할 때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시간 낭비가 열나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우더라도 어차피 곱셈 시험 치면은 어차피 확 올라가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난이도 낮은 거나 아니면 준킬러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열심히 많이 풀겠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8번 같은 문제도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봅시다. 8번 봅시다. 8번에 보시면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무조건 그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리는 건데, 마2에서 마1까지, 마2에서 마1까지는 x가 되네. 여기에서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상을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다. 여기에 1이 있으면서 자, 쭉 올라가네요.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가 y는 fx거든요. y는 fx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프 그려졌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 인버스의 x 더하기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 인버스의 x, 이거의 절대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 합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합이 1이 돼야 된다.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뭐냐?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역함수가 나왔어. 여기서 역함수, 이걸 다 뜯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가려면 다 뜯어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 자기가 역함수가 나왔을 때 극한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니? 두 번째. 저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f 인버스 x가 있을 텐데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 인버스 x 값이 저게 누가 되느냐? 저거를 못하거든. 저거를 못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 말이 안 된다니까. 저게 정확하게 저 값은 누구다라고 결론을 딱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극한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역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프랑 상관관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자, 봅시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봐.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고하도록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줄게.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야.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잘 들어오세요. 자, 얘를 fx라고 줄게. 됐니? x에 관한 식이니까 fx라고 둘게. 저거 1대1 대응인 거 체크되지?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하는 거 체크되지? 두 가지 체크되지? 그러면 이 생각도 하셔야 돼. 얘 역함수가 형태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배울 때 역함수의 형태가 두 가지였어. 형태가 두 가지였다고. 두 가지였어요. 얘 하나 있었고요. x는
f 인버스 y라는 형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저게 아니라 어떤 형태도 있었느냐면 y는 f 인버스 x라는 형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 수학 했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거의 차이가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라면 얘는 y 꼴 fx와 그래프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동일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y 꼴 fx와 뭐가 되는 y 꼴 x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좀 차이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이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쓸 것이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둘 중에 누구를 쓸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 이해돼?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면 이거야. 자, 이 녀석은 y에 관하여 나타내져 있는데 이 녀석을 x에 관하여 나타내면은 y 빼기 1입니다. 자, 특징이 뭐다? 역함수는 y를 x로 대응시켜주는 함수잖아. 맞지요? 이해돼요? 이해돼? 원래 원함수는 x라는 변수를 y로 대응시켰다면 역함수는 그 역할을 바꿔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함수 y 빼기 1을 이를테면 f 인버스 y에 관한 식으로 잡히는 거야.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데 우리가 뭐를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얘랑은 뭐가 만족하는 x, y 순서상이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지. 이항만 시켰으니까. 아니 봐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데? 1 나오잖아. 0,1 들어가잖아. 여기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와 이 형태는 그래프가 동일한 형태에서의 뭐다? 함수 관계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요? 이해돼요? 이해가지? 잘 들어. 나중에 어차피 함수적인 내용이야. 전부 다 함수를 읽을 줄 아느냐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 그 싸움이라고. 특히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얘는 뭐다? y = x.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통 학생들이 차이를 못 느껴. 그럼 쌤 원래 있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차이가 없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한 짓이 뭐다? y = x 대칭 시킨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뭐다? 여기서 이거랑 이거는 뭐다? y = x 대칭을 시킨 거야.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문제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자, 봐봐. 역함수 문제가 나온다. 그럼 첫 번째야. 내가 저 역함수를 원래 원함수와 그래프를 그대로 유지시킨 채 풀 것이냐 아니면 바꿔서 풀 것이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수학학 입장에서는 y = x를 대칭을 많이 시켰다 치지만 실제로 미분, 적분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용을 많이 한다고. 원래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많이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다? 결국에는 이 녀석과 뭐를 사용한다? f 인버스 y는 x랑 서로 같은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뭐? 같은 그래프지? 그래프 그려놨지? 그럼 여기를 뭐로 바꿔주면 되느냐? 자,
y 꼴 x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가는데 다시 이거를 y 꼴 x 대칭시키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묻는 게 y 꼴 x 대칭된 상황에서 물어봤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다시 바꿔주면 돼. y로 바꿔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돼요? f 인버스 x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바꿔주면 된다. 뭐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x의 변수를 y로 바꿔주면 된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왜? 원래 있었던 이 x가 원래 뭐였으니까? y였으니까. 이해돼요? 원래 x 역할을 했었던 게 y였고 y 역할을 했었던 게 x였어. 누구에서는? 원래 있는 원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x로 보이겠지. 이거는 어떻게 된 건데? 원래 y였었던 거를 x로 바꿨다 이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생각하는 거야. 뭐를? x를 원래 원상으로 복귀시키자 이 얘기야. 이해되나요? 이까지 이해돼? 이해돼? 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다시 내가 필요에 의해서 y 꼴 x 대칭된 녀석을 다시 y 꼴 x 대칭시키면 원래대로 그대로 된다. 맞잖아요. 오케이? 자, 이제 뭘 보느냐? y 좌표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뭐로 바꾼다? y로 바꾸는 거야. 이 부분을 전부 다 뭐로? y로 바꾸시고 얘도 y로 바꾸시고 얘도 y로 바꾸시면 돼. 이해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봅시다. y가 1 플러스로 간다 라는 얘기는 y 좌표 입장에서 얘는 뭐다?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을 봤었을 때는 좌우 방향으로 움직였지. 좌우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근데 역함수는 누구 방향으로 움직였어?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함수 문제가 혹시나 나오면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지. 좌우 방향으로 움직였었던 거를 이제 우극한 좌극하는 우극하는 상, 좌극하는 하 이렇게 간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역함수에서는 뭐가? 좌우극한이 아니라 상하극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오케이? 얘는 1의 상극한 이런 얘기야. 우리끼리 얘기를 한다라면. 오케이? 자, 가봅시다. 1의 상극한 누가 되는데? 1의 상극한 누굴 본다? y 좌표를 본다. y 좌표가 있을 텐데 자, y 좌표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y 좌표가 여기는 0,1이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지? 그럼 봐. 똑같아. 상 살짝 위쪽 y 좌표가 살짝 위쪽에 있는 지점은 어디냐 그거야. 그러면 y보다 위쪽이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잖아. 이 그래프의 일부에서 x 좌표를 찾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누군데? 0이 된다고. 어색할 뿐 접근을 못한 거는 절대 아니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해. 생각을 안 하시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그 시절로 돌아온 거야.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온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계속 저건 저렇게 되어서 본인의 생각으로 만드셔야 돼. 아니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과가 한 개도 안 나오니까 이제 수학이 졸라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졌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 자, 명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 또 자체적으로 명상 시간 들어가는 사람도 어디가 되겠어? 생각을 해. 그러면 y 좌표 하극한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하극한이야. 그러면 1보다 작은 녀석, 1보다 살짝 작은 녀석, 1보다 살짝 작은 녀석의 곡선에 어디를 본다? 여기를 본다. 거기에 x 좌표를 보시는 거야. 이해되나요? 나 분명히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지금 계속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그때
1보다 살짝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야. 자, 한 걸음 더 가볼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진짜 1인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생각을 해봐봐. 어느 부분인데? 마이너스 1이 여기거든.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겠어? 크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요? 너무 많은 걸 바랬나요? 너무 많은 걸 바랬구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플러스라. 귀찮아서 링크 못 보내주겠다. 그냥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봐. 오케이? 최재석 쳐. 최재석 치시고 봐. 다 공개해 놓을 테니까 보시고 다시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링크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냥 다 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어느 부분 보시느냐? 어느 부분 보시느냐? 자, 리미트 y가 이번에는 얼마쯤 가볼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다 해야 돼, 얘들아. 야, 누구한테 배웠는데 성과가 안 나오더라. 그렇게 나가나? 성과를 내려고 빡세게 하다가 나가나? 빡세게 하다가 나가나? 나는 뭐 후자를 선택을 하겠어. 성과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볼게요. 플러스야. F 인버스입니다. 자, Y입니다. 자, 이제 본인 판단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연습을 조금 더 시켜드릴 거예요. 계속 시켜드릴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또 낼 거라고. 마이너스 1 플러스야.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면 상하 운동이라 그랬어요. 상극한 하극한이라 그랬어. 그래서 상극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 살짝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을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는 살짝 클 때의 곡선의 부분을 찾는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풀 때 좌표를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유리했었지. 0,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는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 살짝 클 때에 누구다? 0이다. 됐나요? 0인데 잘 들어봐. 0인데 이게 0이 되는데 0보다 어떻게 돼? 0보다 어떻게 돼? 그것까지 봅시다. 0을 기준으로 이제 0은 뭔데? x 좌표로 온 거야. x 좌표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0인데 얘는 0, 이 지점이 0보다 어떻게 되니? 왼쪽에 있잖아. 실제 0보다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0 마이너스다 이 얘기야. 근데 이게 생략이 되겠지. 이게 생략이 된다고. 끝에 결론을 낼 때는. 근데 합성을 할 때는 저게 쓰인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자, 이제 이거 지겹다. 맞지? 한 번 더 해봅시다. y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뭐 더해봐야 돼? 마이너스를 한번 해보자. 봐봐. 대충 때려 넣어야지. 수투 그렇게 하시면 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투는 양이 정말 작기 때문에 딥하게 알아야 돼. 양이 적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2월 말까지 끝난다는 이유는 뭔데? 양이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굉장히 좀 딥하게 아셔야 된다. 자,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나 또 여기 보려고 그랬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 오케이? 밑에가 되겠지. 밑에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이거든. 이쪽 부분의 곡선의 일부, 그래프의 일부가 여기 잡힐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마이너스 1보다 자, 한 번 더 갑시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이 얘기야. 왜? 왼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작다. 이 정도 하시면 된다. 이거를 외우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완전 잘못 잡은 거야. 지금은 외우시면 안 돼요.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앞으로 역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래프도 같이 끼워서 나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대부분 거의 99% 문제는 F 인버스 X로 나올 거라고. F 인버스 X로 나온다. 그러면 F 인버스 X로 나오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돼. Y는 이거가 나오면 얘를 이대로 풀 것이냐 이대로 풀 것이냐 바꿔서 풀 것이냐 어떻게? X는 F 인버스 Y로 풀 것이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은 이쪽으로 가는 형태로 많이 풀리게 된다 이 얘기야. 적분하든 미분하든 극한이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뭐다? 자, 역함수에서는 역함수의 극한은 뭐다? 상극한과 하극한을 따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뭘 알았는데 이제야 역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느냐? 이 말 뜻을 알아야 돼.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긴데? 두 수의 합의 절대치가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경우는 당연히 두 가지겠죠. 자, 어떻게 해준다? 얘는 F 인버스 Y의 리미트 Y가 A-로 갈 때 두 개 더해주는 거야. 상극한과 하극한의 합 자체가 1이거나 상극한과 하극한의 합 자체가 얼마가 되더래요? 마이너스 1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그냥 3 마이너스 2 이런 형태 그런 형태도 되겠고 맞죠? 부호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데 봐봐. 그래프를 봐. 요렇게 극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도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 수렴할 때와 발산할 때로 많이 나누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역함수 입장에서는 발산하는 경우가 두 군데인 거 알겠어요? 어느 부분인데? 여기와 여기가 되겠지. 그럼 본인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는 얘를 해석을 할 거고 이런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경우 찾기야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내기 위한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도 어려워요. 경우를 찾는데 수렴하는 경우랑 그게 아닌 이 외의 경우 이게 발산이잖아. 자, 근데 발산인 경우가 정말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어딘지 알겠지? 어디에요? 발산하는 경우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랑 여기를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 확인해봤지? 발산했잖아. 하나는 0하고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0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발산하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모두 그 좌극한과 우극한 여기서는 하극한과 상극한의 합 자체가 1이 되는 경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과 1이 A값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가지인데 A값이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더라.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수렴하는 경우냐. 수렴하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수렴해야 돼. 그럼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졌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 값과 이 값이 수렴했다는 얘기는 같아졌다 이 얘기야. 상극한과 하극한이 같아졌다 이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수렴을 했었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상극한과 하극한이 같아졌으니까 자, 이게 같은 값 두 개 더해서 절대치가 1 나오려면 누가 되는 거야? 극한의 값이. 극한이 누가 되는 경우? 또 잔다. 2분의 1이 되는 경우.